국내 원자력 발전소 개측기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이죠. 우진, 이 회사가 1980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에는 제철소 개측기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개측기 분야로 확장을 했더라고요. 특히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개측 장비를 납품하고 또 원자로 핵심 개측기 4종은 독점 공급한다. 이 점이 눈에 띕니다. 주로 고객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국내 독점적 지위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진입장벽이거든요. 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진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자력 사업은 정부 정책에 좀 민감한 편인데 제철소나 다른 산업용 개측기 사업은 제조업 경기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2016년 매출 비중만 봐도 원전 쪽이 한 22% 정도인데 일반 기기나 개측기가 65.6%로 훨씬 높았어요. 최근에는 반도체용 온도 센서나 신소재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위험 분산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2021년에 일시적으로 좀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회복세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2024년 매출이 2020년 대비해서 약 58%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973%나 급증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되게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이 44%대에서 19%로 뚝 떨어졌고 이자 보상 비율은 1.37배에서 181배로요.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인데요. 이게 한 15배에서 17배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데 동종업계 평균이 한 50배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시장이 우진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리스크 요인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부 분석에서는 투자자들이 턴어라운드 기대는 했는데 실제 성장률은 그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럼 그 성장 동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국내외적으로 다시 원전 정책이 좀 힘을 얻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 늘잖아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63.7억 계약, 또 한수원이랑 논해핵 개측기 구매 계약 82.7억, 이런 게 구체적인 사례겠죠. 그리고 둘째는 노후 원전의 개측기 교체 수요예요. 이게 국내 원전의 70% 이상이 203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수요는 정말 꾸준히 발생할 안정적인 기반이라고 봐야죠. 셋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시장 진출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온도 센서, 특히 서머커플이라고 부르는 그 센서, 이쪽 성장 가능성도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더 정밀한 온도 측정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교체 주기도 짧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성장 모델을 잘 보면 노후 원전 교체라는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하나 있고요.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이나 수출이라는 좀 더 고성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이중 구조 같은 거죠. 여기서 반도체 센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정책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원자력이랑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좀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위험 요인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아무래도 핵심 사업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한수원이랑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소송 문제, 이게 해외 수출에 좀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소송 문제도 물론 변수죠. 거기에 더해서 산업 자체의 리스크도 있어요. 개측기 산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 TCO라고 하죠. 이게 좀 높고 또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하는 것도 계속 과제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이지만 해외로 나가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UAE 바라카 원전에 납품한 실적은 물론 좋은 경험이고 레퍼런스가 되지만 앞으로 체코라든지 다른 신규 해외 수주를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지는 국내 원자력 계측기 시장에서의 아주 강력한 입지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고, 그리고 원전 신규 건설, 노후 원전 교체, 또 반도체 센서, SMR 같은 다양한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다. 아주 견고한 핵심 사업이 있고 또 성장 스토리도 명확해요. 하지만 정책 변화나 해외 수주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밸류에이션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시장의 어떤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또 해외 수주 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센서 같은 신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